여러분, 안녕하세요. 웰인사이트입니다. 이번에는 2024년 환자 경험 평가 동향 궁금하시죠?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에는 좀 달라지는 부분들이 사뭇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준비를 미리 하셔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에서 2025년 의료질 평가 지표 안내라는 신병원의 발표를 보셨나요? 네, 혹시나 못 보신 분들이 계시면 밑에 링크를 달아 놓을게요. 다운로드 하셔서 보시면 되고, 지난번에도 제가 이제 이런 서식을 보여드리니까 문의가 많아요. 어디서 볼 수 있나요? 네, 그래서 이번에 아예 그냥 달아 놓을게요. 네, 못 보신 분들이 계시면 네, 다운로드해서 보시면 되고, 작년 12월에 발표가 났었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종합병원 이상의 병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질 평가 지표에 대한 안내입니다. 전문 병원도 물론 지표 관리를 하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종합병원 이상이에요. 예전에 우리 선택 진료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선택 진료가 없어지면서, 네, 그에 대한, 네, 상응하는 것으로 나라에서 이 의료질 평가를 진행을 해서 등급별로 수가 적용시켜 주는 부분에 대한 네, 어느 정도의 보상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병원들이 그때부터 의료질 평가, 의료 격정관리팀, PI팀, QI팀, 네, 엄청 고생하고 있지만, 네, 진짜 의료의 질 향상에 많은 기여를 했죠. 맞죠? 네. 네. 아직도, 네, 갑자기 마음이 짠해져요. 그 팀들이 평가 기간만 되면 어떻게 하는지. 네. 일단 집에 못 가고. 네. 하여튼, 네, 그래요. 물론 환자 경험 평가 지표 관리하시는 분들이 거기다 플러스 부담감 하나 더 와놨죠. 그래서 6개 영역 55개의 평가 지표가 있는데, 이번에 2024년에는, 이 안에 환자 경험이라는 게, 지표로 들어가는데, 본 지표가 아니고, 일단 2024년에는 이와 같이, 시범 지표로 들어갑니다. 대신에, 이번에는 가중치 없고, 올해는 가중치가 없고, 수가 적용이 되지 않는데, 2025년에는 수가 적용도 되고, 가중치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2025년에는 본지표고, 지금 이 평가는 이와 같이 등급이 나눠져 있는데, 85점, 이제 우리가 모두 85점 이상을 이제 향해 가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모바일 평가로 85는요, 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평소에 우리 병원에 모바일 평가를 했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85점 이거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작정하고 이제 평가 기간에 왜 시험 때는 더 열심히 우리 하잖아요. 네, 그것처럼 열심히 해서 좀 오르기는 하는데, 그런데 이게 사실은 오르지만 모바일 평가 85는 정말 쉽지 않은 점수잖아요. 네, 1등급 85점. 네, 이제부터는 우리 이제 85점을 기준으로 해야 될 때가 좀 왔습니다. 물론 추후에 환자 경험 적정성 평가 등급화 기준 마련 시 연계 적용을 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2025년에는 환자 경험 지표가 가중치가 적용이 되고 본지표로 들어가게 되는데 2025년의 평가는 2024년의 결과를 바탕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대상 기간이 2024년인데 근데 2024년에는 물론 평가 점수는 나와요. 올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점수가 2023년의 점수라서 이게 진짜 적용이 될지 여부는 조금 봐야 되겠지만 저는 예측하건대 적용이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려봐요. 2년에 한 번씩, 물론 앞으로는 1년에 한 번씩 또 체크를 할 수 있는데, 현재 2년에 한 번씩이라면, 네, 지금, 네, 한 몇 년 더 기다려야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예측컨대 진행하지 않을까, 2024년 결과로 진행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향후 일정은 2024년, 네, 올해 5월에 계획 공고를, 의료질 평가 계획 공고를 다시 하는데, 그때 다시 보고 제가 또 새로운 내용들이 있다면 영상을 찍어서 또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에는 설명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 병원들은 2024년 한 6월 정도 되면 또 이런 지표 관리 발표가 나더라고요. 거기에 지표가 안에 들어가져 있는지를 한번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의료 문화 만들기, 환자 경험 평가의 동향에 대해서 좀 얘기 드릴게요. 그래서 앞에 이 내용들은 선생님들이 다 아시고 보셨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네가 예측하는 건 뭔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서 얘기 드렸지만 2025년에 본지표가 되고 수가 반영을 하겠다는데 2024년의 점수가 아니에요. 이 점수는 2023년의 점수인데 과연 반영이 될까에 대한 건데 저의 예측으로는 반영이 될 것이다라는 예측을 좀 드려봅니다. 그리고 종합병원 이상의 지금까지 진행을 했는데 그러면 앞으로는 전문병원인가요? 더 내리지 않을까요? 네, 의원급까지 내린다고 했는데 물론 앞으로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 제가 진짜 고민해봤어요. 며칠 고민하면서 또 여러 가지 자료들과 그리고 논문들과 네,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보면 특히 수가 이번 반영이 되면서 딱 예측이 되는 것은 이건 저의 예측이에요. 일단 여기서 멈춰. 네. 병원, 네, 전문 병원보다는 일단 병원, 이 종합병원 이상에서 멈추고 확대 실시, 여기서 더 확대, 옆으로 확대 실시, 밑으로 확대 실시가 아니라 옆으로 확대 실시가 될 수 있겠다. 확장 실시죠. 될 수가 있겠다라는 예측을 좀 해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2번까지 진행을 했는데 다음 외래, 응급실, 호스피스, 만성질환 관리 이렇게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영역이 확대가 된다는 얘기는 이제 외래 베이스도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고, 특히 외래 베이스는 좀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좀 이따가 다시, 조금 이따 다시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그리고, 그러면 우리 병원 전문 병원이에요. 우리 준비해야 되나요? 내년을 위한 준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단은 2024년 한 5월이나 6월쯤 되면 지표 관리 발표가 되잖아요. 계획 발표. 그 안에 지표로 안에 들어가져 있는지를 한번 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시범 지표와 본 지표로 들어가져 있는지. 네, 그러면 일단 당첨이에요. 네, 전문병원 준비하셔야 돼요. 내년 준비하셔야 돼요. 근데 그때 일단 보시고 네, 준비를 하셔도 괜찮을 거라는 좀 예상을 좀 해봅니다. 물론 우리가 좋은 환자의 경험을 위해서 네, 평소에 하긴 해야 되죠. 근데 이제 시험 준비를 위한 또 준비 과정이 좀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좀 걱정되셔서 저한테 그렇게 물으시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전문 병원들은 조금 더 있다가 네, 준비를 한번 고민해 보시라는 얘기를 좀 드려봅니다. 그러면 이번 외래가 확장이 만약 된다면 어떤 준비들을 해야 하나요? 고민 많이 되실 거예요. 근데 일단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물론 아직 네, 이 외래에 대해서 발표된 바가 없고 문항에 대한 발표를 한 바가 전혀 없어요. 그냥 우리는 예측만 하고 있어요. 근데 예측이 되게 중요한 게 누구나 다 예측하고 싶어 하는 것은 준비하고 싶어 하고 그 상황을 내가 조율하고 싶어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예측을 아주 많이 해요.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고. 네. 근데 지금 다른 준비 방법이 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드려봐요. 지금까지 입원 환자 경험 평가, 물론 다른 평가, 네, 물론 문항도 달라져. 그러니까 네, 당연한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맞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 다른 거는 일단 외래 베이스는요, 일단은 목표본이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 병원에는 1만 명의 환자가 한 달에 왔다 갔다 해요. 네, 그러면 네, 예를 들면 한 3천 명의 환자, 뭐 1,000명의 환자, 그러니까 입퇴원 환자 1,000명이었어요. 네, 한 달에 뭐 1,000명이었어요. 근데 외래는 1만 명, 더 많은 병원들도 있겠죠. 1만 명이에요. 그러면 우리 1,000명 왔다 갔다 하는 우리 병원 병상수에 봤을 때는 한 200표본이었어요. 네, 우리 병원 예를 들면 200표본이었어요. 근데 입원 환자 200표본이었어요. 그럼 왜래요? 네, 200표본보다 훨씬 더 될 거예요. 그럼 거기 10배수요? 환자 수 훨씬 더 네, 늘어나겠죠. 네, 예전에는 우리가 환자에 대한 이런 평가 기간 때요. 조작 변인을 좀 넣을 수가 있었어요. 이 조작 변인이라는 것은 뭐 조작하는 이런 말이 아니라 네, 중간에 우리가 그냥 평소에 인사하는 것도 조금 더 밝게 네, 자주 인사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평소 그대로보다 조금 더 네, 들어가게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른 게 조작이 아니고 이런 것들이 네, 조작 변인인 거예요. 그때 더 신경 쓰게 되는 우리의 노력이 들어가는 게 이게 조작 변인인 거예요. 그런데 외래 베이스는 그게 좀 어려울 것이다라고 얘기 드리는 게 이런 환자들에 대한 컨트롤이 너무 많아요.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하셨던 이 조작변인이 제가 말씀드린 것 이상의 것들도 물론 있을 거예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컨트롤이 좀 어렵다라는 아예 그냥 네, 단정을 하고 시작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 그 다음 네, 두 번째 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그러면 이제 환자가 우리가 조제변이는 할 수 있는데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근데 두 번째는 우리가 외래 베이스로 했을 때, 물론 제가 문항을 본 것은 아니지만, 좀 예측을 해보면 외래 베이스로 했을 때 가장 걱정되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제일 앞으로 나가면 이 굉장히 문제인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1번 문항부터 예를 들면, 네, 그렇게 나가면 굉장히 문제가 되겠죠. 근데 그렇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라는 좀 의견을 드려보고,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는 우리가 생각 잘 해봐야 돼요. 그러면 보여주는 것, 네, 환자 기억하게 하는 거, 보여주는 거, 지금까지 그거 많이 했어요. 네, 그러면 네, 우리가 네, 그에 대한 점수 획득이 좀 가능했는데 이번의 경우에는 이번 환자 경험 평가의 경우는 근데 이번 환자 경험 평가의 문항 분석을 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오르는 게 있어요. 네, 아시죠? 네, 문항에 4, 5, 6, 7번, 8번. 네, 7번, 8번. 의사와 만나 이야기하기, 회전 관련한 정보 제공. 네, 이거는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걸 처음에 어떻게 접근했냐면, 네, 일단 환자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거, 붙이는 거 막 하셨잖아요. 의사 회진 알림표 막 이거 네, 온 병동에 다 붙였어요. 네,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인 개선 활동에 대한 뭐 홍보도 많이 했고요. 근데 조금 오르긴 했는데 실제 오르진 않았어요. 이제 실제 진짜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근데 실제 진짜 많이 오른 병원들, 10점 이상 오른 병원들 단기간에 이런 병원들 보면 시스템 도입해가지고 실제적으로 환자의 만족도를 높였어요. 근데 환자는 일단 만나야 돼요. 거기 있는 시간, 네, 이 뭐, 예를 들면 네임카드에 시간 막 적어놨어요. 그 시간에 안 오시는데요. 뭐. 네, 수술 환자에 있어서 못 오시는데요. 외래 환자 밀려서 못 오시는데요. 그럼 다른 시간에 오시는데요. 네, 근데 알림톡 딱 와요. 네, 그래서 네, 지금 올 거예요. 라고 네, 알림톡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에 환자가 밑에 있다가도요, 갑자기 이제 오신다니까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네, 일주일 있어 보면 그 시간이 공유돼요. 대충 이 시간쯤? 네, 그럼 보호자 면담도 그 시간에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일단 만나야 되는 시스템이 도입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게 해서 올렸어요. 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왜래요? 네. 똑같이 가야 될 것 같아요. 그와 같이. 그러면 1년간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려봐요. 제가 아직 문항을 본 것도 아니고, 그냥 예측하는 것들이라서 여러분께 좀 조심스럽게 네, 얘기를 드려보는데, 일단은 많은 준비가, 외래에 비해서는 다시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특히나 우리가 되게 고민하고 있는 지금 우리 병원의 고질적인 문제가 앞으로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어, 네. 또 방법이 있어요. 또 하다 보면 방법이 있어요. 시스템에 대한 도입을 얘기를 한번 드려봅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나 문의사항이 있거나 뭐 도움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제가 이메일 밑에 남겨놓을게요. 네, 이메일을 통해서도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2024년도 늘 건강하시고요. 또 준비된 자료들이 있으면 또 이렇게 한번 영상으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너무 무겁게 해드렸어요. 네. 그렇지만 우리 아직 시험은 내년이잖아요. 네. 또 준비 한번 같이 잘해봐요. 네. 올해도 네,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